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얼굴이 있고요.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. 이틀 뒤인 모레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명태균 씨와 바로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.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죠. 그런데 명태균 씨 측이요. 민주당이 최근에 공개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담겼던 녹음 파일, 그게 맥락이 있다. 이준석 의원 때문에 시작된 일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. 선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.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일단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는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, 그러니까 명태균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. 그러니까 아무 맥락 없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게 아니다. 저 녹음 파일, 저 전화, 취임식 전날 저 전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, 이현정 의원님? 네. 그날 자정이었나요?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윤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 경선하라는데요. 그 맥락 때문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거다. 이게 명태균 씨 측의 주장입니다. 그렇죠. 오늘 김소연 변호인이 재미있는 주장을 했습니다. 2022년 5월 9일 날이었죠. 그 다음 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날 새벽이었죠. 12시 한 20분 됐나요? 그때 이제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.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창원 의창에 이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영선 전 의원 이제 이 선거 캠프를 총괄하는 게 바로 명태균 씨였습니다. 근데 명태균 씨는 그 전만 하더라도 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을 확신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근데 이준석 당시 대표가 갑자기 윤 대통령이 여기를 경선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이 해주라고 그랬다. 근데 뭐 말이 많네. 예.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즉 전화의 출발점은 결국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경선하라고 그랬다라는 거였는데 예. 당시의 상황을 보면 바로 그 다음 날 그 공천 결과 발표가 됩니다. 취임식 날이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경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될 날인데 그걸 아마 제일 잘하는 게 아마 이준석 대표일 겁니다. 예. 근데 왜 그러면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글쎄 항상 이런 주장이 나오면 이준석 의원이 바로바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없더라고요. 예. 글쎄요. 명태균 씨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좀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뭐 입장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합니다. 왜 그러면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아마 이 김소연 대변인은 본인이 직접 이 명태균 씨의 핸드폰의 문자를 확인했다고 그래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실관계는 아마 김소연 대변인 변호인 주장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전화의 촉발점 그리고 당시에 거의 경선할 수 없었던 시점 그걸 알면서도 왜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경선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했는 것인지 글쎄요. 저도 참 궁금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일 거예요. 본질이 이제 막 혼재가 돼 있으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. 이런 거잖아요. 김영선이 좀 줘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. 말이 많네 당에서의 주체가 그럼 누구냐? 아까 짚어봤던 대로 아까 봤던 화면을 보면 그러니까 맥락 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당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선 붙일 건가? 그럼 내가 전화를 해봐야지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그렇죠.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? 그러니까 이제 아마 김소연 변호인 입장에서 명태균 씨가 이런 전화가 뜬금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맥락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아마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것 자체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상황 자체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뭔가 촉발했는데 그 의도가 뭐냐? 뭐 이거 이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김소연 변호인이 예전에 이준석 대표하고는 좀 악연이 있죠. 당시에 이제 그 뭐 성추문 관련된 소송했을 때 굉장히 반대편에 서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아마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입장을 밝혀본다면 저는 뭐 깔끔하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입장이 없는 것 자체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. 일단 명태균 씨 측의 얘기는 아예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일단 이것과는 본질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. 이준석 의원의 이 해당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이나 설명, 해명에 나오는 대로 바로 저희가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 이 얘기와 함께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도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. 그동안에 있었던 녹음 파일 중에 이 내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? 머리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죠 그러면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.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. 정리해달라고. 김건희에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? 시킨 대로 해야. 당시 김영선 전 의원에게 호통을 치었던 녹음 파일도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요. 이동학 의원님. 네. 오늘 여러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. 명태균 씨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이요. 대통령 후보 부부 등과의 친분을 과시했다. 4선 김영선 전 의원을 내세워서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. 국회의원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을 한 거다. 대통령 후보 등의 친분을 과시했다. 명태균 씨에게 이런 친분 관계를 주목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 친분을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공천 헌금을 받은 거 아니냐.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. 예. 사실 저는 지금 검찰의 저러한 입장을 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명태균 씨 뒤에 저 공천을 어떻게 행사를 했느냐. 물론 지방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명태균 씨 뒤에 대통령 부부가 있는 것이거든요. 방금 전에도 우리 다뤘다시피 이 김소연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약간 스킵한 게 있습니다. 뭐냐면 그동안 대통령실이 수많은 축하 전화를 받는 중에 그 와중에 명태균 씨와 통화가 돼서 일상적으로 축하에 관한 그런 전화를 받았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. 실제로는 지금 앞뒤의 정황이 대통령이 거짓말한 게 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결국에는 이 문제가 결국 이 여사와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. 검찰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. 그래서 명태균 씨를 더 치고 들어가다 보면 정치자금법뿐만 아니라 공천 거래까지 그다음에 공천 뇌물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. 그래서 이 사안까지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?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들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창원지검장 정유미 검사 지금 나가 있지만 이분 대표적인 찐윤 검사로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빼줬던 것처럼 또다시 그런 의혹을 남기지 않을까?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검찰의 저런 행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. 창원지검의 수사팀 검사가 뭐 찐윤이다라고 규정하는 건 뭐 네. 야당 일부의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이런 걸 겁니다. 김기흥 부대변인. 아까 이동학 의원 말처럼 그럼 그 명태균 씨 공개한 저 이준석 의원과 관련돼 있다는 저 카톡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그 전부터 윤 대통령이 경선도 붙이라고 했던데? 라는 것까지 아예 대통령이 경선에 붙이라고 했던 아니면 명태균 씨 전화를 받고 아예 뭐 김영선 좀 줘야 되는데 당이 말이 많네. 두 가지 맥락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천 개입 아니냐.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 구속영장 말고 이후에 대통령 부부도 뭔가 수사선상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.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? 저는 우선적으로 이게 이준석 당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실제로 대통령이 경선하라고 해서 예. 본인이 그거를 전한 건지 아니면 이준석 당대표와 명태균 씨가 관계가 좋다는 건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? 예전부터 대통령 만나기 전부터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당대표와 명태균 씨의 뭔가 얘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틀어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대통령의 이름을 조금 언급하면서 이게 경선까지 갈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늑달같이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전화를 한 거죠. 그리고 지금 이동학 의원께서 얘기한 게 그게 맥락이 안 맞다,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선 전화가 왔고 그 예.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일종의 좋게 얘기한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예. 그쪽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. 경선 가는 거 맞습니까? 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. 이거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니냐. 내가 뭘 얘기하든 그거는 당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. 이렇게 알겠습니다. 넘어가는 듯한 얘기를 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. 일단은 뭐 이동학 의원과 김기훈 부대변인 말씀 중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준석 의원이 또 등장하니까 이준석 의원 반응 나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. 궁금합니다. 그 내용도.